오늘 읽을 부분에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공야장편 20장입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 즉지, 방무도, 즉우, 기지, 가급야, 기우, 불가급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 그 지혜로움은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따르기 어렵다. 영무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무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영무자는 문이 아닌 무의 시호를 받은 사람인데요. 무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창끝을 막아 임금을 섬긴 사람에게 주는 시호였습니다. 이름은 영유, 위나라의 대신이었는데 공자보다 약 100년 전 패자로 불렸던 진문공 시대의 사람인데 지금부터 영유가 영무자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나라는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친진파와 친초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성복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패자 진문공이 이끄는 진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위나라 성공은 초나라 편을 들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망명을 선택했고 이때 영무자가 성공을 모시고 함께 떠났습니다. 영무자는 떠나기 전에 왕위를 성공의 동생인 숙무에게 맡겼는데 훗날 성공을 모시고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을 때 영무자는 성공을 모신 일행과 숙무를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감동적인 연설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숙무가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성공의 부하들이 숙무를 죽였고 숙무를 모셨던 사람들은 당시 패자였던 진문공의 법정에 이 사건을 고소합니다. 성공이 진문공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자 영무자도 성공의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따라갔는데요. 진문공은 성공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성공의 변호인단에게 벌을 내렸는데 사형은 목을 베고 침장자는 다리를 끊되 영무자는 충성스러움을 인정하여 그냥 둔다. 영무자는 초나라 편을 들었던 성공의 신복이었지만 진나라에서도 그 충정을 인정받았던 건데요. 성공은 천자가 있는 주나라로 압송된 다음 감금됐는데 영무자는 성공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 사이 성공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미리 의원을 매수해 독을 엿게 타서 성공이 독을 먹고도 살아났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진문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독을 먹고도 살아났다니 운명이다 하면서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모시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위나라에서는 성공의 또 다른 동생인 하가 이미 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무자는 성공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공자 하는 사망하고 영무자는 기어코 성공을 복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성공이 영무자에게 높은 벼슬을 주려고 했지만 영무자는 거절했고 이후 역사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졌는데요. 모시는 주군을 위해 일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열일한 충신이었지만 그 공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이 대단합니다. 이 영무자를 두고 공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방유도 즉지,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웠고 방무도 즉우,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 그런데 기지, 가급야, 그 지혜는 따를 수 있으나 기우, 불가급야, 그 어리석음은 따르기 어렵다. 방유도와 방무도의 상황의 대비는 논어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러나 방유도와 방무도의 상황을 콕 집어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자의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나라에 도가 있을 때 지혜롭게 활약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자가 말한 어리석음은 일반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어리석음으로 노자에 나오는 대지, 약, 우,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다. 이런 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주자는 영무자의 이야기에서 방유도의 시기와 방무도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영무자가 벼슬했던 위나라 문공과 성공 즉위 시기가 방유도의 시기인데 이때 영무자는 별로 큰 활약상이 없었는데 이것이 지혜로움이었다. 그리고 성공이 망명했던 시기가 방무도의 시기인데 지혜 있는 선비들이 피하고 하지 않으려는 일을 영무자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해냈으니 이것이 그 어리석음을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시 성공의 망명 시기를 방무도의 시기로 보고 영무자의 어리석음이 혼란한 시기에 어리석을 정도로 보이는 충직함과 우직함을 말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무자가 성공이 다스린 평화로운 시기에 은퇴한 것은 오히려 따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용감하게 역경을 이겨낸 그 우직함은 쉽게 따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논어 고금주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벼슬아치들은 국군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도 제 목숨 바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으며 영무자의 어리석음을 실천하노라 말한다. 언제 영무자가 그따위 짓을 했단 말인가?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복록을 받아먹으면서 이득만 누리고 국가 사직이 위태로울 때는 자기 한 몸 지키려고 해를 멀리한다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가? 도올 선생님은 다산의 외침이 요배지에 있던 자신의 처지와 세태에 대한 통분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영무자의 충직한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 즉지, 방무도 즉우, 기지, 가급야, 기우, 불가급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 그 지혜로움은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따르기 어렵다.